안녕하세요. 현옥나라꾼연구소 김민준입니다. 자, 오늘은 안동무궁화 한 점을 가지고 분재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동무궁화는 황피 안동무궁화라고 합니다. 황피 안동무궁화인데 나이가 제법 많은, 아주 많은 그런 무궁화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대로 둬도 이쁜데 키가 너무 크고 나무 굵기에 비해서 키가 좀 크죠. 그래서 이거를 땅에 심어서 정원수나 이런 일반 무궁화처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화분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도록 하는 그런 분재 형식으로 한번 축소를 하면서 지나치지 않는 그런 모양을 한번 선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가지가 위에 이제 상부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나머지를 가지로 쓰고 요 부분 한 가지를 상부 기둥으로 만들어 가면서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하십시오. 이 무궁화는 상처를 이제 굵게 크게 냈으면 그 상처를 잘 아물어뜨려야 돼요. 보통 무궁화는 상처가 한 번 나면 그 상처 아무르는데 잘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상처 난 부분을 정말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 썩게. 가는 가지 정도는 큰 지장이 없는데요. 가지가 너무 굵거나 상부에 이렇게 상부에 올려 있는 가지는 또 괜찮아요. 하단 부분에 상처가 이 밑에 상처가 심하게 있는 경우는 방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잘 안 썩게 만드셔야 돼요. 가장 1가지를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가지를 한번 이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앞으로 와도 보시면은 키가 낮아졌죠? 자, 이 상부를 먼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부가 이렇게 세워 봤는데요. 상부를 이렇게 한번 세워 봤습니다.
이 무궁화는 수영을 너무 요란하게 잡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요란하지 않게 잡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필요 없는 가지를 몇 개 자르고, 같은 위치에 이제 이렇게 같은 위치에 붙어 있는 이 가지도 하나 자르고요. 이거는 같은 위치이긴 한데 아주 조금 높이 있으니까 이건 뚝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도 요 가지는 요거를 만들고 요거는 잘라주고요. 가지가 길죠? 이렇게 길면 이제 철사거리를 하면서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 무궁화는 환원력이라 그러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철사거리라서 어느 정도 파먹게끔 됐는데도 다시 또 일어서요. 그래서 무궁화는 철사거리를 한 번에 완성이 되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걸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좀 파먹게 해서 철사거리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걸을 때는 그 파먹은 바로 옆으로 해서 다시 그 파먹지 않은 자리로 철사거리를 해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궁화는 반복해서 클리면서 바로바로 걸어 주셔야 돼요. 오늘은 새로 클러 가지고 다음번에 기다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클르면 바로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무궁화는. 그래서 이게 한 3번 정도는 반복을 하셔야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게 무궁화예요. 그래서 무궁화는 연지를 이렇게 목질부가 아주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아주 오래되고 이렇게 굽지 않는 이상은 아주 잘 휘어져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도 철사거리를 하면서 배우시기가 가장 쉬운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부러지지 않고 부드럽죠, 나무가.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철사거리를 해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꾸 또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한 번 더 철사거리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무궁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은 무궁화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환원력이 강하다. 요거를 키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늘은 철사를 쓰시면 자라면서 그 철사를 들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한 호씩 평소에 쓰던 그 철사보다 한 호씩 이렇게 굵은 거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안동무궁화가 이 정도 굵으려면 상당한 세월을 아마
몇십 년 여기서 아마 키웠을 거예요. 이게 이걸 최초에 갖고 계신 분이 화분에서만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화분 생활로만 이렇게 큰 거라. 요 부분은, 네, 요거는 한 번 더. 철사거리 하실 때, 철사는 낼 수 있으면 두 번을 감아 주는 게 좋아요. 이 한 번을 감았는데 파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두 가닥을 감게 되면 클리기가 좋아요. 한 가닥은 어쨌든 간에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클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닥으로 철사거리를 한 데는 적절하게 파고 들어가면 바로 풀러 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못 풀러 가지고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이제 껍질이 다 까져야 돼요. 껍질이 까져서 보기 흉하게 이제 상처가 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몇 가닥 안 남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나무는 가지가 있어야 할 곳에 될 수 있으면 1, 2, 3, 4 이렇게 지그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있어야 아주 만점짜리고요. 맛가지라고 그래요. 이제 이쪽에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 또 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이건 이제 맛가지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맛가지를 걸어야 할 때는 가지 하나를 지금 이걸 보면 이제 맛가지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러면 일가지 휘어져서 반대로 간 그 가지를 일가지로 쓰고, 이 가지를 이 가지로 쓸 때에는 나중에 여기가 수영이 잡혀지기 전까지는 이 가지가 지금 잘리기엔 아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어딘가에 가지 순이 얘하고 동떨어진 곳으로 다시 나오는 그런 게 있다면은 이 가지는 잠깐 살려두는 거예요. 대신에 좀 높이, 자, 이보다는 높은 곳에서 이렇게 휘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얘보다는 좌측 가지가 조금 더 높게 이렇게 해서 휘어서 모양을 잡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를 앞을 정했는데요. 자, 앞이 되는 부분, 내가 바라보고 앞이 되는 부분을 정했다면은
저는 이제 이쪽을 앞을 정하긴 했는데 맨 끝에 가지 부분이 항상 나를 향해 있어야 돼요. 이 가지가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가지가 제게로 이렇게 다가와 있어야 돼. 팔이 이렇게 벌린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는 자, 약간 높은 데서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세 번째는 이제 한 군데 세 개가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훗날 여기서 가지가 막 나오고 하면은 골라서 이제 절취를 해내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 꽃이 피는 나무는, 우선은 꽃을 보는 나무는 가지 위치가 조금 안 맞더라도 이렇게 살려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자,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요 가지가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여기서 가지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 가지 하나를 잘라서 없애는 거죠. 처음부터 가지를 제 위치에 다 두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가지가 나주지도 않고 하나씩 또 너무 안 맞으면 접을 붙여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필요 없는 가지인 것 같지만 잠깐 감상을 하면서 두는 거죠. 이러면서 새로운 또 가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좀 못생긴 가지가 대신해 주는 거죠. 철사가 휘는 방향은 항상 이렇게 눈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눈을 항상 가게끔 될 수 있으면 안쪽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보다 이 바깥쪽으로다가 가지가 나와야 정상적으로 배열이 잘 돼 있어. 안에서 가지를 받게 되면 좀 보기에도 이상하고 이치에도 안 맞고, 그래서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에다가 전부 눈을 하나씩 보시면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내년에 거기서 잎이 나오고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밖으로 향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봤는데 허전한 부분이 이제 여기죠. 여기인데 다행히 여기는 이렇게 안으로 휘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가지가 없어도 위에서 이제 그 빈 공간을 메꿔줄 건데, 이걸 불러드려도 되는데 굳이 여기 빈 공간을 메꿔야 할 필요가 없어요. 휘어진 부분은 아무리 커도 가지를 두지 않아요.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전문가분들이야 이제 다 아시는 문제들이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부분에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이게 기초다. 그래서 눈이 항상 밖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가지 끝은 거의 앞에서 볼 때 내 쪽으로 가지 끝이 향하도록 두는 거. 이제 여기 보면은 옆까지 뒤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남겨뒀는데, 이 부분에는 철사를 좀 가늘은 거로,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아직 살아 있어요. 이 살아 있는 부분을 지금 애써서 아주 작은 부분을 애써서 철사를 거시려고 할 게 아니에요. 좀 더 길어지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것보다 하늘로 서 있으면 가지가 더 잘 뻗거든요. 그럼 얘가 가지가 이만큼 클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철사를 해서 휘어 내리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빈 공간을 여기가 공간이 이제 퐁하니까 이 공간을 잠시 이 큰 긴 가지가 하나 있어요. 자, 이 긴 가지가 이곳을 잠깐을 이제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 허전했던 이 공간을 잠깐 이렇게 메꿔주거든요. 자, 다음번에 이제 이 싹이 여기저기서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번에 철사거리를 이제 재수정할 때에는 빈 공간을 몰아넣은 것들은 이제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가지가 나온 부분으로 그 빈 공간으로 이제 채워나가는 건데, 너무 여기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가지를 거기로 불러들여다가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몰아넣기라고 하는데, 가장 장래성이 없는 것이 그 기법이 몰아넣기 기법입니다. 우선은 가지가 풍성하게 차니까 보기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석으로 가지는 1가지, 2가지 이 패턴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이게 가지와 기둥, 그러니까 가장 큰 굵은 가지에서 다시 작은 가지가 나와서 연결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억지로 가지를 갖다가 거기다 빈 공간에 몰아넣은 거,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보기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양일 수도 있어요. 괜찮죠? 우선은 가지가 이렇게 풍성하게 차고 꽃이 피니까 모르는데, 나목이 됐을 때, 겨울철 나목이 됐을 때는 나무의 가지를 보는 거죠. 이 수피와 또 생김새의 그 수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꼭 있어야 될까지는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더라도 정확하게 있어야 될 곳에 몇 가지는 다 놔두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안동무궁화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수영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른 부분이요, 상처를 잘 깎아가지고 거기에 더 썩어 들어가지 않게, 뭐 톱신이나 또 우리 그 상처 날 때 바르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외국어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상처를 더 썩어 들어가지 않게 방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싹 깎아 놓고 금방 하시면 안 되고요. 싹 깎아 놓으면은 이 부분이 살짝 말라요. 깨끗하게 말라서 까뭇까뭇해질 때까지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석회 유황합제를 바르고 나서 다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 상처 도포제를 발라버리면은 속에서 균이 묻어 있어서 거기서 썩어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말라 들어가게 두세요. 어느 정도 말라 들어가게 둔 다음에 상처를 치료하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